지난 시간에 수직선 위에서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직선 위가 아닌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림이 아주 이쁘게 잘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A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뒀고요. x1, y1. 그 다음에 B라는 놈의 좌표를 x2, y2라고 이렇게 뒀다라고 치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삼각형을 두 개를 그리는데, 자, A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긋고 그 다음 P점에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 거고요. 또한 여기도 P점에서 그 다음 B점에서 이렇게 그어서 또 직각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선분과 요 선분이 서로 평행하죠. 왜냐하면 둘 다 X에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요 각과 요 각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각 두 개의 각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이 두 삼각형은 닮은 꼴이 되고요. 그 닮은 비가 바로 M 대 N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밑변 두 개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 되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밑변 길이를 그대로 X축에 쭉 내려서 비교를 하면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이걸 색깔 있게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그냥 A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그렇지? 좋지 않다. 색깔을 아예 바꿔버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똑같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P점의 X좌표라는 것은 X1과 X2가 X축이라는 수직선 위에 놓였다라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우리가 이걸 파란색으로 써볼까? P점의 X좌표는 결과적으로 A와 B의 X좌표들을 가지고 M 대 N 내분점을 구한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높이죠. 요 두 직각삼각형에서 요 놈을 높이라고 보면 요 놈도 높이인데 두 놈이 닮은 꼴이고 그 닮은 비가 M 대 N이니까 결과적으로 요 높이 두 개 길이의 비도 M 대 N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놈과 똑같은 거는 바로 요 놈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과 똑같은 길이는 결국 요 놈이 될 겁니다. 즉 얘도 Y축이라는 수직선 위에 Y1과 Y2에 대해서 이 Y1, Y2라는 선분을 그냥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점의 Y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도 역시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은 X좌표들끼리 내분점을 구해주시고요. Y좌표들끼리 내분점을 구해주신 다음에 그냥 이거를 내분점의 X좌표, 내분점의 Y좌표로 두면 됩니다. 됐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X좌표들끼리 내분점, Y좌표들끼리 내분점이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의 X좌표, Y좌표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A, B의 중점 역시 X좌표들끼리의 중점, Y좌표들끼리의 중점을 각각 중점의 X좌표, Y좌표로 두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외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분점의 그림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도 요것도 요거가 M 대 N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놈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것 대 이거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니까 그치? 요 놈과 누구의 닮은 비가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나를 더 그리면 그냥 더 쉽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큰 삼각형과 요 조그만 삼각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니까 밑변의 길이도 m 대 n일 거고요. 높이도 m 대 n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표시해놨나요? 이것 대 이거의 비리도 m 대 n이고 결국 이것 대 그쵸? 요거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 된다. 결국은 이 y라는 점이 y1과 y2의 m 대 n 내분점이 되고요. x라는 점은 x1과 x2에 대해서 m 대 n 외분점이 되는 거니까 혹시 아까 제가 내분점이라고 그랬나요? 뭐 어쨌든 외분점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x좌표 길이의 외분점, y좌표 길이의 외분점이 바로 좌표 평면 위에서의 외분점의 좌표가 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공식을 x좌표에 대해서 한번, y좌표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a의 7,1과 1,-5를 자 선분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그랬네요. 그러면 p의 좌표 구해볼까? x좌표들끼리만 내분점을 구해주시면 1 플러스 2분의 크로스입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14, 1 플러스 2분의 y좌표끼리 가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y좌표였네요. 큰일 날 뻔했다. x좌표끼리면 그냥 1이네요. 1. 그지? 그 다음 y좌표끼리 가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점의 좌표는 5,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너무 쉽지. M이라는 놈은 2분의 X좌표끼리 더하면 8, 그 다음 2분의 Y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 결국 M이라는 좌표는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Q점의 좌표는요. Q는 어떻게 구해? 얘를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거니까 2-1분의 자 X좌표끼리 2 빼기 7 이렇게 되고요. 2-1분의 Y좌표끼리 마이너스 10 빼기 1 마이너스 10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Q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요놈은 마이너스 5, 요놈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공식만 알고 있으면 혹은 외분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전부 다 거저먹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삼각형 세 꼭지점 A, B, C의 좌표를요. x1, y1, x2, y2, x3, y3라고 둔다면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A, B의 중점과 요 A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A, B의 중점이란다. B, C의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뒀을 때 이 AM을 연결한 놈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해보면 M이라는 점의 좌표부터 구해보시면요. 얘는 2분의 x2 플러스 x3가 되고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됩니다. 얘가 바로 M의 좌표겠죠. 그럼 우리는 A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A 좌표는 자 우리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요놈과 요놈을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자 2 곱하기 요놈부터 가야 됩니다.
근데 이놈의 2배니까 그냥 x2 플러스 x3고요. 그 다음 1 곱하기 x1이니까 플러스 x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지? 그 다음 컴마 2 더하기 1 3분의 자 2 곱하기 크로스니까 요거 곱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2배 해봤자 y2 플러스 y3고요. 플러스 1 곱하기 요놈 y1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컴마 3분의 y1 더하기 y2 플러스 y3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흔히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꼭지점의 x좌표들의 평균 컴마 y좌표들의 평균이구나. 왜? 세 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 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각각의 좌표들의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그죠? 그놈이 바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지? 네, 외우기도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긴 하지만 여기 한 4가지 정도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는 어떻게 설명을 했어?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 그랬는데 요 C에서 AB의 중점을 연결한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중선이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중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 꼭지점 B에서도 중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 꼭지점 C에서도 중선을 그어주시면 이 중선들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한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이 중선들을 항상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 AB의 중점을 F라고 하고요. AC의 중점을 E라고 하고 이놈들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이걸 요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BE 연결하고 CF 연결하면 중선이죠. 그 다음 FE를 연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 AFE와 삼각형 ABC는 서로 닮은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A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 변의 길이의 B가 2대1, 여기도 2대1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닮음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닮은 B가 2대1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요 FE와 BC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놈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꼭지점 A를 겹쳐놓으면 FE와 BC가 서로 평행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요렇게 연결된 놈들을 봤을 때 이 삼각형 AFE와 삼각형 ABC의 닮은 B가 2대1이니까 요놈 BC 대 FE도 2대1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GFE와 삼각형 GCB도 서로 닮은 꼴이 되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닮은 B 역시 2대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도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요 놈의 길이의 B도 1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요 놈의 길이의 B도 2대1이 되는 거라서 이 BE가 중선이고 CF가 중선인데 이 BE와 CF의 그 교점이 각각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그 무게중심의 정의에 의하면 요 두 중선의 교점이 뭐구나,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똑같은 짓을 이 BC에서 중선을 그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A와 B에서 중선을 그어서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요게 2대1, 요놈도 2대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 각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즉
이 점이 교점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그은 중선들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각각의 중선들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하는 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사실 뭐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어떤 점 P에 대해서 P로부터 A까지 거리의 제곱, P로부터 B까지 거리의 제곱, P로부터 C까지 거리 제곱에 요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방금 전에 배웠던 무게 중심의 좌표를 보셔야 되는데, 자, 각각 꼭지점의 좌표가 x1, y1, x2, y2, x3, y3고요. 그 다음에 점 P의 좌표를 그냥 xy라고 한다면 요 놈들은요. 그냥 AP 거리의 제곱 요거죠. 그 다음에 BP 거리의 제곱 요거고요. 그 다음 CP 거리의 제곱 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x 따로 y 따로 정리를 해주면 보시다시피 x제곱, x제곱, x제곱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각각에서 빼기 2x1x, 빼기 2x2x, 빼기 2x3x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이 되는데 요 놈을 완전 제곱꼴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먼저 x제곱의 개수 3으로 묶어주면요.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다 씁시다. x의 제곱, 그 다음 빼기 3분의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곱하기 x가 돼요.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고요. 요 뒤에 게 그대로 오겠죠? 요 놈은 x 빼기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전체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기 때문에 얘가 0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그때는 바로 x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y도 그냥 x가 y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똑같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놈이 이꼴 0 될 때, 요 놈이 이꼴 0 될 때가 최소니까 x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일 때 y는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일 때가 각각 최소가 될 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 P는 요 때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가 되는데 이놈이 바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계산 없이 점 P, 즉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구나. 그냥 바로 일로 오는 거죠.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삼각형의 세변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자, 이것도 여기서 간단히 보이시면요. 삼각형의 세변을 각각 요거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여기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여기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런 각각의 점을 PQR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A, B, C의 좌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P의 좌표는 당연히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Q는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R은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PQR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봤자 3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요 놈들 3개를 다 더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m 플러스 n 똑같고요. 분자는 자 요거를 더하는 건데 더하려고 봤더니 x2가 m 플러스 n이 돼서 자 x2끼리 묶으면 m 플러스 n이 나오죠?
그 다음 x1끼리 묶으면 n 플러스 n이 나오고요. 그 다음 x3끼리 묶으면 n 플러스 n이 나오니까 여기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끝났죠? 요렇게 되면서 결국 x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고요. y도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결국 얘가 누구의 무게중심이었냐 하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똑같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변을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의 모두 무게중심의 좌표도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남들보다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프랙티스 문제 풀어볼까? 요 놈을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너무 쉽죠? 3분의 X좌표들 다 더하면 3이고요. 컴마 3분의 Y좌표들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 G라는 놈은 1,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지? 쉽습니다.